여러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기업,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들의 진짜 주인이 단 하나의 회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화려한 광고도 없습니다. 창업자의 사생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S&P 500기업의 약 90%에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 이름은 BlackRock is an extremely dangerous company. They have that much control to get everybody to do what they want them to do. Larry Fink, the guy running BlackRock, is real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we look at the kind of influence he's got in every industry, Joe. 레리 프링크. 본명 더글러스 프링크는 1952년 11월 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샌퍼넌도밸리의 전형적인 교회 지역 베나이즈에서 자란 유태인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학문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릴라는 영어 교수로서 지식과 언어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버지는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현실적인 비즈니스를 살아냈습니다. 어린 레리는 저녁마다 가게 일을 도우며 돈의 흐름을 직접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레리는 스스로를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적 호기심,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현실적인 감각. 이 두 가지가 훗날 세계 최대 금융제국의 DNA가 됩니다. 1970년, 레리는 UCL에 입학합니다. 아이비리그가 아닌 지역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한계가 아닌 기회였습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며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국가, 제도, 그리고 권력의 흐름.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짜 권력은 정치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이후 그는 앤더슨 경영대학원으로 진학해 부동산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것이 자산이 되고 모든 것이 수익률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1976년 그는 월스트리트로 향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야망 하나만을 들고. 뉴욕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골드만삭스, 그는 거의 합격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파트너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 하나의 면접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실수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감사가 아닌 비판을 합니다.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군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장군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탈락. 그러나 이 실패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명성은 낮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모기지 담보부 증권. 그의 성공은 폭발적이었습니다. 31세의 최연소 전무이사, 회사의 수익 3분의 1을 책임지는 인물, 전용기, 대저택, 막대한 보너스. 하지만 1986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는 금리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개월, 단 3개월 만에 1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월스트리트에서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리스크를 보지 못했을까? 30 days after we lost money in that quarter, even though we made 130 the first quarter and lost 100 of it in the second quarter, I said I'm leaving. But it took me a year and a half because I never ever thought I was going to leave, but it took me a year and a half to try to determine what I wanted to do next.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는 새로운 두뇌를 만들겠다. 이것이 알라딘의 시작입니다. 1988년 그는 동료 7명과 함께 회사를 창립합니다. 투자 회사가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는 회사. 초기 자본은 단 $500만.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알라딘. 이 시스템은 시장 전체를 분석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금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록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리 핑크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회사를 설계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Remember our old kitchen? Yeah. Smile. 1980년대 중반, 잭 웰치가 이끄는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금융, 산업,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며 하나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GE는 투자은행 키더 피보디를 인수했지만 곧 내부자 거래와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집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라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잭 웰치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인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억 규모의 독성 자산, CMO 포트폴리오. 이 자산들은 너무 복잡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블랙록. 레리 핑크는 이 기회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건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은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블랙록의 퀀트팀은 몇 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 포트폴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평가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공학. 기존의 자산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이 순간부터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됩니다. 블랙록은 GE가 자산을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손실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위기는 통제되었고 블랙록은 월스트리트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단 3년 만에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460억 성장합니다. 그리고 PNC는 자신의 자산 운용 부문을 블랙록과 합병합니다. 총 $1,540억. 이제 블랙록은 더 이상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리 핑크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시장에 눈을 돌립니다. 예술. 그는 믿었습니다. 진짜 부는 금이 아니라 예술과 부동산에 저장된다고. 데이터는 그의 생각을 뒷받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현대 미술 가격은 주식시장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예술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시장이 멈춥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리스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레리 핑크, JP 모건, 정부, 연준까지 모두가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And as an expert on mortgage-backed securities, he was called in to help and to clean up. With people like Hank Paulson and Jamie Dimon and Tim Geithner on speed dial, Larry Fink helped engineer a remarkable rescue for the financial industry. 블랙록은 AIG 구제금융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핵심 거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레리 핑크는 월스트리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미래를 봅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더 빠르게 소비하기 시작하고 시장은 더 단순한 구조를 원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ETF, 시장 전체를 그대로 사는 방식. 그리고 블랙록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시장을 지배한다. 2009년 블랙록은 아이쉐어즈를 인수합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The best single thing you could have done was just buy an index fund. Statistically, this is the simplest way to build wealth for probably 99% of investors. The markets will grow over the long term. And so because of that, we can invest into some of these different funds that are available to us. ETF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블랙록은 거의 모든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를 조금씩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분이 모여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레리 핑크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21세기의 JP 모건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정치와 금융을 연결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른바 패전문.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닙니다. 2020년까지 100명이 넘는 인물이 블랙록과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를 오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규제를 만드는 사람과 규제를 받는 사람이 같은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 The potential for abuse too. People with experience could conceivably move into government, create regulations or create precedents that would favor their prior employers and then turn around and go back to their prior employers. That's possible.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블랙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기관의 핵심 자리에 블랙록 출신 인물들이 앉게 되면 감시는 사라지고 영향력만 남게 됩니다. 이 구조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독일, 유럽 최대 경제국. 그 총리는 전직 블랙록 임원입니다. 이제 블랙록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방향 자체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고 리스크는 공공이 책임져라. 하지만 블랙록의 진짜 힘은 인맥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 이름은 알라딘. 전 세계 금융은 더 이상 엑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라딘으로 움직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윈도우가 있다면 글로벌 금융에는 알라딘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1조 달러의 자산을 추적합니다. 전 세계 금융의 약 10%. 은행, 연기금, 중앙은행까지 모두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경쟁자들조차 이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즉, 모든 플레이어가 하나의 두뇌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상황은 더 극명해집니다. 2020년 팬데믹. 시장이 붕괴되자 미 연준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블랙록에게 맡긴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 전체를 블랙록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신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하나의 민간 기업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알고리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틀린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핑크. 그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상황이 바뀝니다. 그는 환경 악당으로 지목됩니다.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꿉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는 선언합니다.
기업은 변해야 한다. 친환경, 다양성, 지속 가능성. 블랙록은 월스트리트의 양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칭찬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곧 균열이 생깁니다. 위선이다. 환경단체는 말합니다. 여전히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말합니다.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결국 2022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플로리다주는 20억 달러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조용히 후퇴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ESG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show Russian forces executing a group of Ukrainian soldiers who had just surrendered. See those bodies there. It comes as a ceasefire appears to be even further away after Trump's 2-hour call with Vladimir Putin.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전략 변경입니다. 그는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움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 사업을 논의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블랙록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68조 달러. 전 세계 인프라 시장. 도로, 전력, 항만, 데이터. 이제 블랙록은 종이가 아닌 현실 세계를 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우리가 이동하는 도로. 그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블랙록이 ETF와 같은 금융상품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택, 도로, 병원,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레리 핑크는 말합니다. We believe infrastructure is only at the beginning of a real major asset class. There are some structural demands that are going to increase the issuance of more and more infrastructure. 왜 인프라인가? 답은 단순합니다. 독점, 그리고 안정성. 공항은 하나뿐입니다. 수도 시스템도 하나뿐입니다. 경쟁자는 없습니다. 한번 소유하면 사실상 영원한 독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 물, 도로. 가격이 올라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는 완벽한 자산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끊을 수 없는 수익.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한 경제를 넘어 지정학으로 확장됩니다. 2025년 3월, 블랙록은 23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파나마 운하 항만을 미국 통제 아래 두는 프로젝트를 주도합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의 목을 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그리고 재건. 블랙록은 두 세계 모두에 존재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기업의 주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구조일까요? 이 구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리스크는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됩니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집니다. 그리고 수익은 민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조는 이미 현실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영국, 수도 시스템의 민영화.
초기에는 효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요금은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들고 환경 문제는 악화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갈 무렵 기업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기 수익만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합니다.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흐름 위에 설계된 시스템일까요? 평화 시에는 재생에너지와 기술에 투자하고 전쟁 시에는 무기와 재건에 투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인가? 진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Do you think BlackRock's a bad company? I don't. Who do you think owns these corporations? You remember there was a day where somebody actually owned General Motors or owned Ford. Mm-hmm. They're now owned by Wall Street firms. You got 3 Wall Street investment firms. BlackRock, you're familiar with BlackRock. They're Vanguard giant. and State Street. Exactly. Yeah. Check it out on Google. They Yeah. are combined, the 3 of them combined, are the major stockholders of 95% of American corporations. How's that? That's not good. That's power. Right.